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모닝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한 지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모닝쇼를 한 판 안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려있죠. 미국 증시와 관련된 내용들 위아래로 되어 있고요. 국내와 관련된 내용들 뉴스와 그리고 시장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우지수는 4만선 아래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반도체가 강했던 하루가 되겠고요.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매파적이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입니다. 다우지수가 어제 4만 포인트를 종가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의미 있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 약간 불안했었는데요. 지지 않고 나스닥 지수가 이번에는 또 상승하면서 16,794포인트. 결국에 장중에 후반에 상승폭을 좀 더 키워내게 되면서 이날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기록을 냈습니다. 하루는 다우존스가, 하루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렇게 장군 멍군 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헤드라인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세 가지 정도를 봤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쯤이죠. 이제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2.4%대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고 947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매파 의원이시죠? 연 금리 3회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부적절하다.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게 되면서 이날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과 2년물을 상승세로 이끈 장본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3위 기업이 되겠죠.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날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전반적인 이런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날 2.9% 상승하면서 주당 1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부터 보시죠. 자, 현지 시간에 따르면은 이 바클레이즈가 이날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에 850달러였었는데 무려 110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스케안나의 분석가 크리스토퍼 롤랜드 역시 이날 엔비디아의 목표 가격을 1050달러에서 1100달러, 그러니까 맥시멈 1100달러까지 전부 다 줄 상향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3번의 분기 동안 주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비트 앤 레이즈 패턴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은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매번 넘어서고 다음 분기 전망까지 크게 상향시키는 것을 비트 앤 레이즈라는 현지어를 쓴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월스트리트에 만족감을 줬었던 그런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22일 예정되어 있는 발표에서 이런 패턴이 지속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황이 좋다라는 겁니다. GPU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경쟁자가 아직 없고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고 자체 칩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적인 대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엔비디아한테는 위협 대상이 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 로이터가 인용한 이 목표가 데이터에 따르면 이 4월 말로 끝난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2% 늘어난 2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3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20억 4천만 달러에서 무려 곱하기 6배나 증가한 12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4,500억 원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엔비디아가 2조 3천억 달러가 되겠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반도체 기업의 독주가 당분간 계속해서 변함없이 독주할 것이라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연준 분위기 좀 볼 텐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이외에 네 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는 매파이고 투표권이 있고요. 올해 6월에 퇴임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일 현지 시간으로 1분기 인플레이션 지표를 고려했을 때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플레이션 경로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말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좀 더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기본 전망은 아니라고 전제를 한 뒤에 이 연준의 목표치였던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이 만약에 멈출 경우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같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매파 위원들 입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날 메스터 총재 이외에 FOMC 투표권을 갖고 있는 4명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그리고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애틀랜타 연은 총재 모두 다 성향은 중립입니다. 그리고 투표권은 싹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말이 어땠냐면 4월의 지표가 고무적이지만 최종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물가가 예상보다 더디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10월이나 12월 중 한 차례만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중립적인 의원들 역시 약간은 매파적으로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비중 유지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20일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컴퓨터 메모리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원래는 비중 축소였었는데 비중 유지로 상향 조정했고 기존의 목표 가격이 $98였는데 $130까지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조셉 모어에 따르면 우리는 지난해 손실이 가치평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것인지 과대평가했고 AI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서사적 요소를 모두 다 과소평가했다. 즉 AI가 참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어는 이 회사의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이 메모리 구매자의 심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동시에 지속적인 가격 강세를 이끌고 있다면서 이번 분기에는 긍정적인 사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소식들 3가지 정도 보고요. 밑에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이 이제 특징주들이 되겠는데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크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종가가 0.6달러, 시간외에서 0.07달러 추가적인 상승세를 약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아이폰 15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또다시 대폭 할인을 한 것이고요. 로이터에 따르면 28일까지 일부 모델에 한해서 최대 2,3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43만 원가량 할인을 합니다. 지난 2월보다 2배가 넘는 할인가였습니다. 괜히 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JP모건 체이스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데에 일조를 했다고 할까요? CEO의 조기 은퇴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시사를 했는데요. 연례 투자회의에서 은행의 후계 승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은퇴 시점이 5년도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럼 더 빨리 은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만 이날 은행주 중에서 유독 많이 내렸습니다. 본장에서 4.5% 하락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0.4% 정도 약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클라우드 보안기업 팔로알토 보안기업 보겠습니다. 실적이 괜찮았지만 전망이 안 좋아서 시간 외에 8.9% 급락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I 기능을 탑재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이날 델 코퍼레이션도 같은 PC를 출시했는데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봤습니다. 1.2% 오르면서 주당 $425, 시간 외에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